안녕하십니까. 지향공무원 계리직 영어 윤광덕입니다. 지금 이 캐스트는 2024년 대비의 우정국 계리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캐스트입니다. 2023년 시험과 2024년 시험은 완벽하게 다르죠. 바로 작년 12월 30일 날 우정국에서 공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부분은 시험 과목 변경 그리고 출제 범위 변경에 대한 그런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파격적이었고 오늘 저는 그 영어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변경되는지 그리고 몇 문제가 또 나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잘 들으시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완벽하게 대비가 돼서 그 7문제, 정말 거저주는 그 7문제를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사가 자격증으로 대체된 게 가장 파격적이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가 가장 두 번째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에서 2문제만 나왔었지만 앞으로는 7문항에 출제된다라고 공문에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옛날에는 그냥 운에 맡겼던 과목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7문제가 물론 이것만 맞춰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7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는 운에 맡기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총 4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일반, 예금, 보험, 그리고 컴퓨터. 그 컴퓨터 안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어가 7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몇 문제? 80문제입니다. 각 과목당 20문제씩이니까 총 80문항. 거기서 영어가 7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총 몇 점? 35점입니다. 80문항 중 35점, 총 8.75% 정도 차지되고 있어요. 8.75%.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갖고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면 붙을 사람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일반에서 기초영어가 7문제고 컴퓨터가 13문제가 출제되죠. 35점 그리고 65점 비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초영어를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다면 어렵기로 소문난 이 컴퓨터에서 5문제만 틀려도 꽈락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를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단지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과목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5문제 정도만 맞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 챙겨갈 수 있는데 충분히 합격의 커트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점수를 버리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시면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셔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다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나오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날 나왔던 공문이에요. 이 중에서 영어에 관련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활영어 7문항의 경우 그 7문항을 그 7문제를 생활영어라고 딱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때 배웠던 영어는요. 아카데믹 잉글리시예요. 생활영어가 아니라 학문영어입니다. 학문을 위해서 배우는 영어예요. 하지만 계리직에서 출제할 영어는 이미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는 생활영어로 내겠대요. 생활영어. 우리 혹은 실용문이라고 하죠. 실용문. 생활영어의 경우 우체국 업무 수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체국 업무 수행. 뭐 예를 들면 뭐 우편이라든가 혹은 뭐 택배라든가 택배 업무라든가 혹은 뭐 예금, 보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우체국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회화, 대화형이죠. 대화, A와 B. 요거는 근데 보통 공무원 9급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생활영어. 대화형, 그리고 수거형. 그러니까 어휘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휘, 그리고 독해형. 총 3가지 형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문법은 없어요. 문법은 없이 대화형, 수거형, 독해형 이렇게 3가지로 출제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뭐까지 얘기했냐면 뒤에 예시까지 적어줬습니다. 그 예시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건 난이도는 상관이 없대요. 난이도. 자, 가보죠. 대화형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화형 2문제, 어휘 2문제, 독해에서 3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총 7문제입니다. 이렇게 대화형은 A, B, 고객과 직원의 대화에서 빈칸을 뚫어놓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해석만 잘할 수 있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어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휘를 모르면 당연히 풀 수가 없어요. 답이 지금 3번으로 출제되어 있는데 이 3번의 해석을 못하면 풀 수 있을까?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여기 스케일이 뭔지 모르면 풀 수 있을까? 답이 3번이라고 했는데 스케일을 모르면 풀 수 있어요? 스케일은 저울입니다. 저울에 올려주시겠습니까?인데 이 저울의 단어를 모르면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기본적으로 어휘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전 당연히 기초어휘 알려드릴 거예요. 기초어휘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어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수거형입니다. 수거형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어휘 문제는 단지 우체국에 너무 제한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수거. 예를 들면 이 예시도 보시면 EMS라는 말 때문에 마치 우체국에 이게 딱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이 빈칸 자리는 작성이라는 단어 있죠. 작성이라는 단어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작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요. 우체국 어휘만 외울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중학교 혹은 고1 정도의 수준까지 적어도 그 정도의 어휘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해석 가능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어휘 수준, 요 정도 어휘 수준은 중3 정도의 수준이에요. 중3. write down, 쓰다, fill out 또 작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complete는 완성하다. 그래서 빈칸을 좀 완성해 주십시오. 이 빈칸에 다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초 어휘들이 나온다. 기초 어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 주시고 저랑 같이 시험도 볼 겁니다. 자, 다음은 독해입니다. 우체국 업무와 관련된 지문을 읽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앞으로는 실용문만 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게리진 영어는 아카데미 잉글리시를 출제했었어요. 과학 지문이나 철학 지문이나 혹은 교육 지문 혹은 사회학 지문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실용문이에요. 그리고 이 독해에서만 4문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석만 충분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버릴 수 없죠. 어휘 어느 정도만 암기하시고 저랑 같이 해석하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요, 총 4개월 정도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과정이에요.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구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시켜 드릴 겁니다.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다음 실전 과정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당연히 게리직에 특화된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생기초 영어라고 해서 문법, 구문, 독해를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문법 쉬운 문제 안 나오는데 왜 문법 합니까? 이 문법은 뭔가 어려운 그 문법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기 위해서, 영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문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동사가 뭔지는 알아야지 여러분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사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법 배우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해석을 위한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영어를 한 5년 이상 쉬었다. 무조건 이거 하십시오. 이거 안 하고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전 과정입니다. 실전 과정은 이제 영어 해석이 이제 된다. 어느 정도 이제 해석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게리직에 집중된 문제들만 풀 겁니다. 해화문, 수거, 실용문 독해. 그리고 실용문도 우체국에 편향 딱 집중된 그런 문제들 위주로 풀어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월 과정을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충분히
영어에서 점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은 안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냐에서 정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영어는 그냥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운을 빌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7문제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 또한 정말 물씬이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내에 항상 이 마음가짐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같이 보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영어 7문항이 합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7문제 맞췄다고 해서 합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7문제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까지만 끌어올리십시오. 누가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중학교 수준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적 학습이 필요하죠. 아까 보셨다시피 더 이상 학문적인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실용문 정도만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분야의 어휘들을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4가지만 우린 전략적으로 계속 파고들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학습 설명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될 수 있는 그런 수험 생활에 저 또한 열심히 옆에서 같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